육아휴직 하면요, 솔직히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랑 시간 보내고 아빠로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회사보다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어때요? 출근이 그리워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쉬는 곳처럼 느껴져요. 집에 있는데도 계속 긴장하고 하루 종일 바빴는데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힘든 건 체력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출근은 퇴근이라도 있죠. 근데 육아는요, 밥 먹이다가 치우고 재우다가 깨고 겨우 앉으면 또 울어요. 내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이건 사람 하나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 시작 2주 만에 뼈저리게 깨달은 아빠가 출근하고 싶어지는 진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픈 경험담이 아니라요. 왜 집이 더 빡센지,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멘탈이 왜 무너지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집에서의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회사가 힘든 이유는 분명 많아요. 상사 눈치 봐야 하죠. 업무 압박 있죠. 성과 내야 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면 차라리 출근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일은 적어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처리하면 퇴근이라는 마침표가 찍힙니다. 물론 머릿속에 일이 남을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의 육아는 다릅니다. 밥 한 번 먹이는 것도 끝이 아니고 기저귀 한 번 갈아주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재우면 깨고 치우면 어질러지고 겨우 한숨 돌리려 하면 또 뭔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끝냈다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완료감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그 완료감을 너무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 더 빡센 겁니다. 왜 이게 멘탈을 그렇게 흔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일이 많아서만 지치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빨리 무너집니다. 회사에서는 적어도 내가 뭘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매일 몇 통 보냈고, 보고서 하나 끝냈고, 회의 하나 들어갔고, 거래처 하나 대응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는요, 하루가 지나도 남는 건 설거지거리, 어질러진 바닥, 덜 마른 빨래, 그리고 또 배고파하는 아이예요. 내가 분명 엄청 애썼는데 결과물이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서 크게 흔들려요. 회사에서는 힘들어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말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오늘 뭐 했지? 라는 말이 진짜로 나옵니다. 이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성과로 인식할 틈조차 없는 겁니다. 아이 한번 안아준 거, 물음 한번 달래준 거, 겨우 먹인 몇 숟갈, 재웠다가 다시 깨운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노동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은 티가 안 납니다. 남들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심지어 본인도 스스로를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이상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적어도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기분만 들지? 바로 그 순간 출근은 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눈에 보이는 곳, 그래서 차라리 덜 답답한 곳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날이 있어요. 아침에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깹니다. 눈 뜨자마자 우니까 일단 안아줘야 해요. 겨우 달래서 밥을 먹이는데 몇 숟갈 먹고 고개를 돌립니다. 바닥에 흘리고 옷에 묻고 다시 닦이고 치우는 사이에 아이 컨디션이 또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낮잠 타이밍을 맞춰야죠. 안아서 재우고 내려놓는 순간 깹니다. 다시 안고 다시 달래고 겨우 재웠다 싶어서 조용히 나오면 그제야 싱크대가 보입니다. 젖병은 쌓여있고 아침 먹은 흔적은 그대로고 빨래는 돌려야 하고 내 밥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물 한 잔만 마시자 하고 앉으려는 순간 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요, 이 하루가 특별히 재수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그리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체력보다 먼저 정신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쉴 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해내면 오늘을 잘 버틴 건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바빠도 퇴근길이 있잖아요. 오늘 힘들었지만 일단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는 밤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겨우 재워도 중간에 깨고 나는 눕는 순간에도 긴장을 못 풀어요. 혹시 또 울면 어떡하지? 이 감각이 계속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아이랑 있는 시간이 싫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이 질문이 생겨요. 그건 아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육아의 구조 자체가 사람을 계속 대기 상태에 두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소진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쁜데 나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현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이 안 끝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육아 휴직 중인 아빠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건 단순히 바쁨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 쉬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쉬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아빠가 출근하고 싶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끊임없이 애매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쉬는 사람처럼 보이고 분명 집안과 아이를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있는데도 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육아휴직 아빠들을 정말 깊게 지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힘든 일 자체보다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설 때 훨씬 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적어도 내 역할이 명확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고 기대되는 결과가 있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흐릿합니다. 아이를 잘 돌보면 그건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조금만 놓치면 바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몸보다 먼저 자존감이 닳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빠로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쁜데도 인정받는 느낌이 없지? 이런 질문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이 더 빡센 겁니다.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겉으로는 회사를 쉬는 상태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죠. 출근 안 할 뿐이지 노동의 밀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노동이 사회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에게도 명확히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회사에서는 오늘 바빴다 라고 말하면 다들 이해합니다. 회의가 몇 개였는지, 마감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금방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오늘 진짜 힘들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강도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육아를 온전히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집에 있었으니까 쉬엄쉬엄 했겠지. 아이랑 놀아준 거 아니야. 낮잠 잘 때 같이 좀 쉬었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육아는 놀이가 아니라 계속 끊기고 계속 반응해야 하는 고밀도 돌봄 노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빠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성과를 냈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오면 그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도 분명 너무 중요한데 이상하게 성취감은 늦게 오거나 거의 안 와요. 아이가 오늘 덜 울었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잘 먹였다고 해서 성과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루 종일 애썼는데 저녁이 되면 집은 또 어질러져 있고 나는 더 지쳐 있고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왜 나는 점점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라는 감정이에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족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회사가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역할이 분명했던 나 자신이 그리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전에 아이 유식 먹이고 흘린 거 닦고 재우고 깨면 다시 안아주고 기저귀 갈고 중간에 장난감도 치워두고 틈틈이 빨래도 돌립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벌써 점심이 지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배우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늘 어땠어? 이 질문이 원래는 다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날은 거기에 바로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바빴지 라고 하자니 너무 뻔한 말 같고 힘들었어 라고 하자니 괜히 징징대는 것 같고 괜찮았어 라고 하자니 내가 오늘 버틴 밀도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서러움이 올라와요. 나는 오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일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결국 스스로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배우자는 퇴근해서 돌아오죠. 서로 각자의 하루가 힘들었을 텐데 육아휴직 중인 아빠는 또 애매해집니다. 밖에서 돈 벌고 온 사람 앞에서
내가 힘들었다고 말해도 되나 싶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자니 속이 무너져요. 그래서 괜히 별일 아닌 말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말이 사실은 안부일 뿐인데도 검문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낮에 애 낮잠 잘 때는 좀 쉬었어? 라는 말이 배려일 뿐인데도 내 하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지쳐있고 내 역할을 스스로도 명확히 붙잡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결국 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힘든 건 단순히 육체 노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쉽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 오래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래 버티면 점점 자기 자신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일이 끝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내 역할이 애매해지는 것도 괴로운데요. 많은 아빠들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하루가 계속 무너질까요? 왜 계획은 늘 틀어지고 내 페이스는 사라지고 결국 사람은 점점 예민해질까요? 아빠가 출근하고 싶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통제감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육아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넘어서 통제감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의외로 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육아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하루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계획을 세울수록 더 자주 무너집니다. 오늘은 낮잠 시간 맞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오늘은 아이 컨디션 좋을 때 산책도 다녀와야지. 오늘은 진짜 점심만큼은 제때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해도 현실은 너무 쉽게 틀어집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깨고 보채고 밥 먹고 안 자고 안 떨어지려고 하면 그 순간 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바로 여기서 아빠들이 크게 무너집니다. 집이 더 빡센 이유는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통제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결과보다도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늘 잘 풀리는 건 아니죠. 변수도 많고 사람 일도 어렵고 예상 못한 문제도 터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업무에는 일정한 룰이 있어요.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하고 메일은 이렇게 보내고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만들고 늦어도 퇴근이라는 구분점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힘들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그 프레임이 너무 약합니다.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배고픈 시간도 매번 같지 않고 졸린 타이밍도 바뀌고 어제 잘 통했던 방식이 오늘은 전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쌓여요. 아니 어제는 했잖아. 왜 이래? 사실 이건 못해서가 아닙니다. 육아의 본질 중 하나가 원래 예측 불가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기계처럼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버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머리로는 원래 그렇지 라고 이해해도 현실에서는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오랫동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온 아빠일수록 더 그래요.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를 다 맞힐 수도 없고 해결책이 늘 바로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성격이 원래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누구나 예민해집니다. 내 페이스를 잃고 내 시간 감각을 잃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바쁨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계속 대응해야 하고 계속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피로예요. 이건 몸만이 아니라 신경을 닳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아침에 아이 밥 먹이고 낮잠 들면 나도 20분만 쉬고 그 다음에 밀린 집안일 정리하고 오후엔 유모차 태워서 바람도 쐬자.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와요. 그런데 시작부터 틀어집니다.
아이가 새벽에 여러 번 깨서 내가 이미 지쳐있고 아침 첫 수유나 식사부터 평소보다 잘 안됩니다. 겨우 먹였더니 이번엔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갈자마자 또 칭얼거리고 안아서 진정시키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첫 번째 계획, 낮잠 들면 쉬자가 머릿속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재우려 하면 또 안 자요. 안아서 재우고 토닥이고 내려놓으면 깨고 다시 안고, 그렇게 30분, 4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이보다 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또 이러지? 내가 타이밍을 놓쳤나? 아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결국 아이가 잠들어도 이미 나는 쉬는 모드가 아닙니다. 긴장이 안 풀려요. 지금 자는 동안 빨래를 돌려야 하나? 설거지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나도 빨리 뭐라도 먹어야 하나? 머릿속이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나고 나면 원래 계획했던 산책은 이미 멀어집니다. 점심은 대충 넘기고 아이 컨디션은 오후에 또 바뀌고 나는 어느새 오늘도 망했다는 기분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정말 망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 먹였고 재웠고 달랬고 하루를 굴러가게 만들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엄청 많은 걸 해낸 겁니다. 그런데도 왜 실패한 기분이 드느냐? 내가 해낸 것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다는 감각이 더 크게 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빠들이 출근을 떠올리게 됩니다. 회사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도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회사에서는 내 시간표가 어느 정도 있고 내 집중을 어디에 쓸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반면 집에서는 그 선택권이 너무 자주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이런 생각이 스쳐요. 회사에 가면 적어도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겠지. 점심은 앉아서 먹을 수 있겠지. 누가 나를 계속 찾지 않는 시간이 조금은 있겠지.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자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기 통제의 회복을 그리워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집이 더 빡세다는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아빠는 이 무너지는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끝이 없는 하루, 애매한 역할, 무너지는 통제감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육아휴직을 버티게 만드는 건 체력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관점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 아빠가 육아휴직 중에 출근하고 싶어진다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아이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첫째, 집에서는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둘째, 내가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역할이 애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이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끼셨다면은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 일이 사람을 그렇게 소진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되고 그때부터 멘탈도 조금씩 버틸 힘을 찾게 됩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육아를 가볍게 웃고 넘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함께 견디는 힘을 나누는 채널이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아빠와 가정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와 기준을 얻으실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니까요.